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동안 서울에 사시는 78세 여성분 한 분이 화장실에서 막 넘어지셨습니다. 수건거리를 잡으려다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15초 후면 바닥에 쓰러지실 겁니다. 3분 후에 따님이 발견하실 겁니다. 6개월 후에는 다시는 혼자 걸을 수 없게 되실 겁니다. 이건 넘어지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3년 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실 게 있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진심입니다. 일어나서 3걸음 걸어보세요. 한쪽으로 체중을 실으셨나요? 한쪽 무릎에 체중을 완전히 싣기 전에 조금이라도 망설여지셨나요?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잡고 중심을 잡으려고 하셨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미 위험구역에 계신 겁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입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18년간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서울 전역의 응급실에서 14,000건이 넘는 무릎 부상 사례를 치료했습니다. 강남역 지하철 계단을 오르다 쓰러진 52세 남성들을 봤습니다. 손주를 더 이상 안아 올릴 수 없는 할머니들을 치료했습니다. 몇 달, 때로는 몇 년 전에 무릎이 보내는 신호를 잘못 이해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순간에 독립적인 생활을 잃는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미 만나보신 정형외과 의사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외래 진료실에서 12분 동안 환자를 봅니다. 저는 여러분의 최악의 순간을 봅니다. 너무 아파서 서지도 못할 때 여러분을 봅니다. 새벽 3시에 무릎이 정상 크기에 2배로 부어올라 두려움에 떨고 계실 때 여러분을 봅니다. 무시된 경고 신호의 결과를 봅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본 후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무릎 통증은 무릎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은 사실 무릎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증상입니다. 훨씬 더 큰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걸 알려주는 신체의 비상경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비극이 있습니다. 87%의 사람들이 증상만 치료하고 원인은 무시합니다. 소염제를 먹습니다. 코르티손 주사를 맞습니다. 쉽니다. 찜질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더 악화됩니다. 1년 후에는 수술을 받습니다. 2년 후에는 시장에도 걸어갈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완전히 이해하는데 12년이 걸린 사실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수천 건의 응급 사례를 제 응급실에 오지 않았던 환자들과 비교하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차이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망가진 운동선수 같은 30대와 완벽한 이동성을 가진 활동적인 75세 분들을 치료했습니다. 차이는 유전이나 운도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신체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충격 흡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뼈가 아닙니다. 연골도 아닙니다. 근막이라고 불리는 연속적인 결합 조직 네트워크로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발목을 통해 올라가고 무릎으로 연결되고 허벅지를 따라 올라가서 엉덩이에 고정됩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힘이 이 전체 네트워크에 분산됩니다. 이게 망가지면 그 힘의 100%가 무릎 관절로 직접 쏟아집니다. 걸음마다 파괴 행위가 됩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충격 흡수 시스템이 망가졌는지 정확히 평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5가지 일상 동작이 조용히 무릎 연골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응급실로 걸어 들어와 72시간 후 회복된 이동성으로 걸어나간 환자들에게 사용했던 정확한 프로토콜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이 왜 긴급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이 왜 중요한지, 지금 행동해야 하는 황금 시간이 왜인지 말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75세에 독립적으로 걷는 것과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입니다. 서울 전역의 응급실에서 18년간 무릎 부상을 치료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받고 아마 여러분을 화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무릎 통증에 대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지난달 68세 여성분이 새벽 3시에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였습니다. 거의 걸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따님이 차에서 업고 오셔야 했습니다. 박 씨는 6개월 동안 가벼운 무릎 불편함을 무시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약간의 뻣뻣함, 계단을 오를 때 가벼운 통증,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진찰했을 때 뭘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무릎 연골이 너무 심하게 닳아서 뼈가 뼈에 직접 갈리고 있었습니다. 큰 수술 없이는 다시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를 두렵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박 씨는 6개월 동안 경고 신호를 받았습니다.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실 게 있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날 수 없으시면 의자의 앞으로 앉아보세요. 이제 무릎 안쪽을, 무릎뼈 아래 손가락 2개 너비 정도 되는 곳을 세게 눌러보세요. 3초간 세게 누르세요. 압통이 느껴지셨나요? 조금이라도 불편하셨나요? 그렇다면 몸이 지금 이 순간 비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대에 계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 통증이 무릎 자체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응급실을 가득 채우는 위험한 미신입니다. 제 경력 동안 4,000건이 넘는 급성 무릎 사례를 분석한 후 모든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무릎 통증은 무릎 문제가 아닙니다. 근막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근막이라고 불리는 연속적인 결합 조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종아리를 거쳐 올라가고 무릎 주변을 지나 허벅지를 통과해서 엉덩이와 허리까지 연결되는 전신 스타킹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근막 시스템이 바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충격 흡수 네트워크입니다. 걸을 때, 뛸 때, 계단을 오를 때 이 네트워크가 충격을 다리 전체에 골고루 분산시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근막 네트워크가 점점 단단해지고 서로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착이라고 부릅니다. 근막에 유착이 생기면 더 이상 충격을 제대로 분산시킬 수 없습니다. 갑자기 다리 전체에 퍼져야 할 모든 충격이 한 곳에 집중됩니다. 바로 무릎 관절입니다. 매일매일 걸음걸음마다 무릎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도록 설계된 충격을 받아냅니다. 연골이 닳아 없어집니다. 염증이 쌓입니다. 그리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비극은 무릎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근막 손상이 보통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발이 조금 아팠습니다. 종아리가 뻐근했습니다. 아침에 엉덩이가 뻣뻣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충격 흡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초기 경고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사소하고 연관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이런 패턴을 끊임없이 봅니다. 환자가 심한 무릎 통증으로 오십니다.
발을 검사하면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는 근막을 발견합니다. 엉덩이를 확인하면 심한 긴장을 발견합니다. 발에서 엉덩이까지 전체 운동사슬이 굳어버렸고 무릎이 모든 손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이해하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무작위로 통증을 주지 않습니다. 통증은 정보입니다. 몸의 의사소통 시스템입니다. 근막 네트워크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몸은 먼저 부드러운 신호를 보냅니다. 약간의 아침 경직, 너무 오래 앉아 있은 후에 가벼운 불편함, 계단에서 난간을 잡아야 하는 것,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충격 흡수 시스템에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긴급 경고입니다. 이런 초기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어쩔 수 없이 단계를 높입니다. 부드러운 경고가 심한 통증이 됩니다. 되돌릴 수 있던 손상이 영구적인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에 효과가 있었을 간단한 해결책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무릎 연골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5가지 동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극단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완전히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동작들입니다. 하지만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에서 저는 바로 이 동작들 때문에 수백 명의 환자들이 제 진찰대로 와서 걷지 못하고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봤습니다. 첫째, 바닥에 앉았다가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나는 것.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리 힘만으로 바닥에서 일어날 때마다 체중의 6배로 무릎 관절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6배입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그 순간 무릎이 420kg의 압력을 받는 것입니다. 연골은 이런 반복적인 공격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늘 바닥에 앉습니다. 식사할 때, 모임 때, 모든 것에. 그리고 저는 이 문화적 습관 때문에 무릎을 망가뜨리는 세대 전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둘째, 발끝으로 밀면서 계단을 오르는 것. 지금 이것에 주목하세요. 내일 계단을 오를 때 발을 관찰해 보세요. 대부분 발끝과 앞꿈치를 사용해서 위로 밀고 있을 것입니다.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것은 치명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 동작은 무릎뼈가 대퇴골에 불균등한 압력으로 갈리도록 강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발 전체를 계단에 평평하게 놓고 발 뒤꿈치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막 네트워크를 통해 힘이 제대로 분산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60년, 70년 동안 계단을 잘못 올라왔고 연골은 나무에 사포질하듯 달아왔습니다. 셋째, 차에서 내리는 방식. 지난 겨울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을 치료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무릎이 갑자기 꺾여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설 수 없었습니다. 검사하고 병력을 확인했을 때 원인을 찾았습니다. 매일 발이 아직 차 안에 있는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함께 돌려서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이렇게 비트는 동작은 우리가 회전 전달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무릎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손상적인 힘 중 하나입니다. 무릎은 경첩 관절입니다. 앞뒤로 구부리도록 설계되었지 비틀리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려고 몸을 돌릴 때마다 반월상 연골의 미세한 섬유를 찢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의자에서 일어날 때 앞으로 숙이는 것. 지금 당장 듣기를 계속하기 전에 앉아있는 곳에서 일어나 보세요. 자연스럽게 하세요. 대부분 방금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밀어 올렸을 것입니다. 이 앞으로 숙이기는 전체 무게중심을 무릎 위로 옮깁니다. 그러면 무릎이 체중을 들어 올리는 전체 하중을 흡수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의자 가장자리로 앞으로 미끄러지듯 나오고 발을 무릎 바로 아래에 놓고 앞으로 숙이지 않고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엉덩이, 근육과 근막 사슬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그리고 이것이 환자들을 가장 충격에 빠뜨리는 것인데 내리막길을 걷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휴대폰을 보는 것입니다. 내려갈 때 무릎은 매 걸음마다 체중의 3배에서 4배를 흡수합니다. 몸에는 자연스러운 충격 흡수 시스템이 있지만 머리를 바로 세우고 눈을 앞을 볼 때만 작동합니다. 화면을 내려다보면 목이 기울어지고 척추가 구부러지며 근막 네트워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충격이 몸 전체에 분산되지 않고 무릎 관절로 직접 들어갑니다. 저는 북한산에서 하산하다가 급성 무릎 부상을 입고 응급실로 오신 수십 명의 등산객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분들 거의 모두가 내려오면서 휴대폰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의 무릎을 파괴하고 있는 5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이제 무릎 염증을 즉시 줄여줄 3가지 핵심 압박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응급실에서 걷지 못하고 오신 환자분들에게 사용하는 정확한 기법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정확한 위치와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압박점은 발목 안쪽에 있습니다. 발목 안쪽의 뼈가 튀어나온 부분에 손가락을 대십시오. 이제 뼈를 따라 손가락 4개 폭만큼 곧장 위로 올라가십시오. 그곳에서 약간 들어간 부분을 느끼실 겁니다. 그곳이 첫 번째 지점입니다. 제대로 누르시면 무릎 쪽으로 찌릿한 감각이 올라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은 무릎 안쪽 관절로 직접 연결되는 근막선을 조절합니다. 무릎 응급 환자를 치료한 18년 동안 만성 무릎 통증 환자의 87%가 이곳에 극심한 압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일까요? 이곳이 충격 흡수 시스템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새벽 2시에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오셨는데 왼쪽 다리를 펼 수 없어서 울고 계셨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무릎이 빠지는 줄 아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지점을 눌렀더니 할머니께서 압통 때문에 실제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근막 네트워크가 완전히 굳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지점을 올바르게 풀어주는 방법을 알려드린 후 할머니는 15분 안에 무릎을 구부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 압박점은 종아리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무릎 바깥쪽의 뼈가 튀어나온 부분을 찾으십시오. 정확히 손가락 7개 폭만큼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근육 사이에 작은 골짜기처럼 느껴지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를 단단히 누르십시오. 발목 쪽으로 날카로운 통증이 퍼지는 것이 느껴지면 바깥쪽 근막 사슬에 염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단을 오르거나 쪼그려 앉을 때 악화되는 무릎 통증 뒤에 숨겨진 범인입니다. 대부분의 정형외과 의사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고립된 것으로 봅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연골이 다른 것을 보면 관절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체 사슬을 봅니다. 발목, 무릎, 엉덩이, 이 모든 것이 근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지점이 실패하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무릎만 치료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세 번째 압박점은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간과되는 지점입니다. 엉덩이에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엉덩이 뼈의 가장 높은 지점을 찾으십시오. 이제 손가락을 등 쪽으로 움직여 손가락 3개 폭 정도 가십시오.
그곳에 근육을 깊이 누르십시오. 장경인대를 통해 엉덩이와 무릎을 연결하는 근막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제 응급무릎 환자의 92%가 이곳에 심한 경직이 있는데 본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68세 택시기사 초혜 선생님은 3년 동안 진통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3년이나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운전을 그만둘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검사했을 때 무릎 엑스레이는 비교적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세 번째 엉덩이 지점을 눌렀을 때 선생님은 거의 진찰대에서 뛰어오를 뻔했습니다. 이 세 지점을 순서대로 하루에 2번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셨는데 3년 만에 처음으로 절뚝거리지 않고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기법이 중요합니다. 이 지점들을 무작정 누르면 안 됩니다.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여 각 지점에 정확히 90초 동안 꾸준한 압력을 가하십시오. 누르는 동안 깊게 숨을 쉬십시오. 통증은 불편하지만 참을 수 있어야 하며 10점 만점에 7점 정도여야 합니다. 저림이 느껴지거나 통증이 견딜 수 없게 되면 즉시 압력을 줄이십시오. 한쪽 무릎만 아프더라도 양쪽 다리의 세 지점을 모두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일 관절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실패입니다. 이제 경고 신호와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을 이해하셨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기서 당신은 통증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통제권을 갖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나눌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거의 20년 동안 서울 삼성의료원 응급실에서 사용해온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누군가 새벽 3시에 제 응급실에 거의 걷지 못하고 무릎을 관통하는 통증 때문에 울면서 오면 저는 복잡한 이론에 시간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분 안에 결과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조치는 즉각적인 압박점 이완입니다. 지금 당신의 무릎을 조르고 있는 신체에 3가지 특정 지점이 있습니다. 발목뼈 안쪽을 만져보십시오. 손가락을 정확히 손가락 4개 폭만큼 다리 위로 올리십시오. 단단히 누르십시오. 압통이 있는 지점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첫 번째 압박점입니다. 이 지점은 무릎으로 직접 이어지는 근막선을 조절합니다. 이것이 팽팽해지면 나뭇가지를 조르는 밧줄처럼 무릎 관절을 당깁니다. 두 번째 지점은 엉덩이 바깥쪽에 있습니다. 엉덩이 뼈에 손을 올려놓으십시오. 작은 움푹 들어간 곳이 느껴질 때까지 뒤로 밀어주십시오. 엄지손가락으로 그 지점을 누르십시오. 아프다면 그 근막선이 잠겨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을 정렬해서 벗어나게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점은 발바닥 아래에 있습니다. 발 아치의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그 지점을 단단한 압력으로 위쪽으로 누르십시오. 이것은 전체 충격 흡수 시스템의 기초입니다. 즉시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세 지점 각각을 정확히 90초 동안 누르십시오. 90초입니다. 30초도 아니고 2분도 아닙니다. 90초 몇 초 동안 강하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세요. 이렇게 하면 밤새 쌓인 근막의 긴장이 풀립니다.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이것을 하세요. 다음으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망가뜨리고 있는 5가지 동작을 멈춰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적어두세요. 첫째, 바닥에 앉는 것을 멈추세요. 이것이 한국 문화에서 흔한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평생 바닥에 앉아 생활해 오셨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몸을 낮춰 앉고 다시 일어설 때마다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의자를 사용하세요. 항상 의자를 사용하세요. 둘째,
무릎이 아플 때 계단을 한 발씩 오르는 것을 멈추세요. 두 발을 각 계단에 모으세요. 이렇게 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43% 감소합니다. 계단 하나하나마다 3%의 손상이 줄어드는 겁니다. 셋째, 평평한 신발 신는 것을 멈추세요. 슬리퍼같이 완전히 평평한 신발은 걸을 때마다 발이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만듭니다. 정확히 1.5cm의 쿠션이 있는 굽이 필요합니다. 하이힐이 아닙니다. 완전히 평평한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1.5cm입니다. 넷째, 걸을 때 무릎을 완전히 펴는 것을 멈추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을 때마다 무릎을 똑바로 잠깁니다. 이것은 관절을 압박합니다. 무릎을 아주 조금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세요. 아주 작은 굽힘입니다. 이렇게 하면 관절을 보호하는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다섯째, 이것이 중요한데 앉은 자세에서 빨리 일어서는 것을 멈추세요. 빨리 일어서면 무릎 관절이 압력을 분산할 시간이 없습니다. 3까지 세세요. 체중을 앞으로 옮기세요. 그런 다음 일어서세요. 이 3초가 연골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황금시간 무릎 재설정이라고 부릅니다. 균형을 위해 벽 옆에 서세요. 아픈 무릎을 들어 올려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하세요. 6초간 유지하세요. 6초 동안 천천히 내리세요. 6초간 휴식하세요. 이것을 정확히 10번 반복하세요. 하루에 3번 하세요. 아침, 오후, 그리고 자기 전에. 이 단 하나의 운동이 제가 임상에서 테스트한 어떤 동작보다 빠르게 무릎 주변의 근육 지지력을 재건합니다. 72시간 이내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통증의 눈에 띄는 감소를 보고합니다. 2주 이내에 절뚝거림 없이 걷게 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체역학입니다. 올바른 신호를 주면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무릎 연골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5가지 일상, 동작을 밝히고자 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중 하나가 오늘 여러분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손상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패턴들이 단 18개월 만에 건강한 무릎을 파괴하는 것을 봤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동작은 바닥에 앉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식사할 때, 모임 때, 텔레비전을 볼 때, 책상 다리를 하거나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하지만 제가 응급실에서 발견한 것은 이렇습니다. 무릎을 90도 이상 접고 그 접힌 자세에 전체 체중을 10분 이상 싣게 되면 무릎 관절 뒤쪽의 연골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압력이 300% 증가합니다. 작년에 강남에서 온 68세 박씨 여성을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걸을 수 없는 상태로 왔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저녁 2시간씩 바닥에 앉아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슬개골 뒤에 연골이 완전히 닳아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뻣뻣함이 단지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된 그 앉은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동작은 무릎이 발가락을 넘어 앞으로 나간 상태로 계단을 오르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발 위로 앞으로 나가면 슬개골에 가해지는 압력이 체중의 6배로 증가합니다. 욕골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진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기울이기 때문에 계단을 오를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멈추세요. 내일 계단을 오를 때 상체를 곧게 세우고 발가락이 아니라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를 바랍니다. 무릎이 절대 발가락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무릎을 파괴하는 동작은
한국식 쪼그려 앉는 화장실 자세입니다. 많은 가정과 공공장소에 여전히 쪼그려 앉는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18년간의 응급의학에서 나온 가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엉덩이가 뒤꿈치에 닿는 깊은 쪼그려 앉기 자세는 반월상 연골에 치명적인 압력을 만듭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55세 초에 씨라는 남성이 반월상 연골이 완전히 찢어진 상태로 부산의 우리 응급실에 왔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매일 직장에서 쪼그려 앉는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영상을 보여줬을 때 그는 울었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위험하다고 말해주지 않았다고 하냈습니다. 쪼그려 앉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면 절대 끝까지 내려가지 마세요. 90도에서 멈추세요. 필요하면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네 번째 치명적인 동작은 무릎을 비틀면서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일 앉은 자세에서 일어설 때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발을 고정하고 몸을 비틀고 일어서면서 그 고정된 무릎을 회전시킵니다.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의 비트는 동작은 반월상 연골을 섬유 단위로 찢습니다. 이것이 제가 매주 급성 무릎 부상에서 보는 정확한 메커니즘입니다. 인천에서 온 62세 김씨 여성은 식탁에서 일어서다가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습니다. 그녀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비틀지 않고 곧바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쳤고 2주 만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동작은 무릎을 꿇고 집안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닥 닦기, 정원 가꾸기, 낮은 수납장 정리하기. 전체 체중으로 슬개골을 바닥에 누르며 무릎을 꿇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 앞쪽의 연골이 손상됩니다. 저는 60세 이상 여성들에게서 이 패턴을 끊임없이 봅니다. 그들은 심한 무릎 앞쪽 통증으로 와서 40년 동안 무릎을 꿇고 집을 청소해 왔다고 말합니다. 연골이 파괴된 것입니다. 걸상을 사용하세요. 긴 손잡이가 있는 걸레를 사용하세요. 절대 직접 무릎을 꿇지 마세요. 딱딱한 바닥에서. 이 5가지 동작은 일상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이동 능력을 빼앗아가고 있는 고칠 수 있는 습관들입니다. 오늘 당장 이것들을 멈추면 손상도 즉시 멈춥니다. 자, 다음 내용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화가 나게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주류 의학계에서 너무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무릎을 망가뜨리는 6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채 매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앉아있는 병이라고 부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다리의 근막 조직을 조용히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어서지 않고 90분 이상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무릎 관절로 가는 혈액 공급을 적극적으로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조르고 있는 겁니다. 엉덩이에서 발목까지 연결된 근막 조직이 마른 가죽처럼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일어설 때 그 경직된 근막이 꼬인 고무줄처럼 양쪽에서 무릎을 잡아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소파에서 일어나거나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가장 아픈 이유입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다리가 나무로 만들어진 것처럼 비틀거리며 응급실로 거의 걷지 못하고 들어오는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들을 진찰해보면 무릎 연골은 실제로 아직 온전합니다. 엑스레이는 최소한의 손상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걸을 수 없는 걸까요? 근막이 너무나 짧아지고 경직되어 걸음을 걸을 때마다 무릎뼈를 자연스러운 위치에서
아부 3mm씩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이동만으로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기에 충분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8개월 동안 계단을 오를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셨죠. 이전 의사는 단지 나이 탓이라며 진통제를 처방했습니다. 제가 90초 검사법으로 평가했을 때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제가 진찰한 일부 50대보다 더 좋은 상태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일 오후마다 데스크톱 컴퓨터 앞에 4-5시간씩 계속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응급실에서 바로 간단한 검사를 하게 했습니다. 진찰대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보라고 했습니다. 무릎이 겨우 160도까지밖에 펴지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무릎은 180도, 완전히 곧게 펴져야 합니다. 그 20도 차이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어서 고관절 굴곡근과 햄스트링이 너무 짧아져서 무릎이 전체 운동 범위를 움직이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1시간 운동했어도 그 후 6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의 몸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장시간 앉아있기가 모든 것을 되돌립니다. 근막은 여러분이 아침에 스트레칭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에만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일상 습관에 적용된 골든타임 원칙입니다. 매 90분마다 근막은 중요한 결정 지점에 도달합니다. 일어서서 움직여 몸의 유연성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거나 앉은 채로 있으면 몸이 경직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만큼 단순하고 그만큼 파괴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즉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휴대폰에 90분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단 2분만 걸으세요. 운동이 아닙니다. 스트레칭도 아닙니다. 그냥 집이나 사무실을 평범하게 걸으세요. 이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어떤 영양제나 약보다 더 많은 무릎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의학 용어는 적응성 단축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전체 운동 범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돕려는 몸의 노력이지만 결과는 무릎에 재앙적입니다. 앉아서 장애를 만드는 것을 멈추세요. 여러분의 무릎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야 할 정확한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온 자연스러운 충격 흡수 시스템을 보호하고 회복하려면 이 단계들을 반드시 이 특정 순서대로 해야 하므로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첫째, 아침 평가 의식입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90초 검사를 해주세요.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누우세요. 오른쪽 다리를 완전히 곧게 펴서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무릎이 구부러지려고 하나요? 허벅지 뒤쪽이 기타 줄처럼 팽팽하게 느껴지나요? 이제 왼쪽 다리를 해보세요. 양쪽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이것은 근막 조직에 어느 쪽이 손상되었는지 알려줍니다. 적어두세요. 매일 기록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의 제 환자들은 매일 아침 이것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수십 명을 불필요한 수술에서 구했습니다. 둘째, 5가지 치명적인 동작을 즉시 없애세요.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을 멈추세요. 이것은 ong덩이에서 발목까지의 근막 사슬을 비틀고 무릎 연골에 불균등한 압력을 만듭니다. 계단을 한 번에 2칸씩 오르는 것을 멈추세요.
시간을 절약하거나 젊게 유지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력을 2배로 만듭니다. 무릎이 발가락을 넘어가도록 쪼그려 앉아서 물건을 짚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엉덩이에서 구부리고 무릎은 항상 발가락 뒤에 유지하세요. 지지력이 전혀 없는 완전히 평평한 신발을 신는 것을 멈추세요. 발은 전체 충격 흡수 시스템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딱딱한 콘크리트나 타일 바닥에서 운동하는 것을 멈추세요. 충격이 분산될 곳 없이 무릎을 통해 곧바로 반향됩니다. 셋째, 하루에 2번 3가지 중요한 압력 지점을 활성화하세요. 첫 번째 지점은 무릎뼈 위로 손가락 4개 너비, 허벅지 중앙입니다. 근육을 30초 동안 발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강하게 눌러주세요. 두 번째 지점은 무릎 안쪽, 슬개골, 바로 아래 부드러운 부분입니다. 30초 동안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눌러주세요. 세 번째 지점은 종아리, 무릎 뒤쪽에서 손가락 7개 너비 아래, 정중앙입니다. 30초 동안 강하게 눌러주세요. 이 세 지점이 다리 전체의 근막 긴장을 조절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 빠짐없이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수분, 섭취 방법입니다. 근막은 70%가 물입니다. 건조해지면 오래된 고무줄처럼 뻣뻣하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매일 정확히 2리터의 미지근한 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것보다 먼저 물 한 컵을 가득 마시세요. 이것이 8시간의 수면 동안 탈수된 근막에 수분을 보충합니다. 그런 다음 각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찬물은 몸에 충격을 줍니다. 뜨거운 물은 흡수가 너무 느립니다. 미지근한 물이 최적의 온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급성 통증을 위한 응급 완화 자세입니다. 무릎이 갑자기 아플 때 10분 이상 얼음찜질하지 마세요. 대신 즉시 누우세요. 발이 심장보다 높게 오도록 다리를 올리세요. 말아놓은 수건을 무릎 아래가 아닌 발목 아래에 두세요. 발을 부드럽게 10번 굽혔다 폈다 하세요. 이것이 근막 조직을 통해 신선한 혈액을 펌프질하고 염증을 자연스럽게 배출합니다. 이 자세로 15분간 유지하세요. 응급실에서 이 방법으로 심한 무릎 통증 발작을 20분 안에 멈추는 것을 봤습니다. 이 5가지 단계는 제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골든타임 실행 계획입니다. 72시간. 환자들이 이것을 정확히 따랐을 때 상당한 완화를 느끼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응급실에서 18년간 그리고 수천 건의 무릎 부상 사례에서 배운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해 왔고 이제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아십니다. 집 안 계단을 오르지 못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자녀들이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을 도와줘야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오늘부터 무릎을 보호하겠습니다. 그 다짐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가족 중 5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누군가를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이나 피할 수 있는 수술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지식을 얻었으니 즉시 사용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릎 통증이 시작될 때 이 박사의 3가지 압박 지점 중 어느 것을 먼저 시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런 삶을 바꾸는 건강 비법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